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랑 답을 제가 미리 써놨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알고리즘은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 및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라서 좀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 및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알고리즘의 특징 4가지를 쓰시오였습니다. 알고리즘의 특징은 정확성, 실행성, 유효성, 효율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성은 먼저 알고리즘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 올바른 해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행성이 아니라 수행성이죠. 수행성은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컴퓨터에서 수행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한성, 효율성입니다. 유한성은 알고리즘은 일정한 시간 내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종료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효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은 효율적일수록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4가지 특징을 알고리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최초의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나? 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알고리즘은 최대 공약수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만약에 입력받은 값이 A, B 중에서 B가 0이면 A 값을 그대로 리턴해 줍니다. 근데 이제 B가 0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재기함수죠. 재기함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 그 A 값에 B를 호출하고, 그리고 B 값에는 A와 B를 나눈 나머지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재기함수 방법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피보나치 수열을 n항까지 계산하는 방법은 반복문을 사용하거나 재기함수를 사용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두 메소드를 호출하는 메인 함수를 쓰고, 두 번째 반복문 메소드를 쓰고, 그리고 세 번째 재기적 메소드를 쓰고, 4번 둘 중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 이유를 함께 쓰시오 였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림이 주어졌는데 제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C샵으로 그냥 콘솔 앱으로 간단하게 풀어봤는데요. 배열을 이용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태틱으로 배열의 크기와 새로운 배열을 작성해 주었고, 그리고 메인 함수는 반복문, 재기문이 있습니다. 메인 함수의 경우에는 먼저 피보 함수 n을 불러주고 반복문을 사용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콘솔 라이트 라인을 통해서 다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첫 번째 항부터 29번째, 30번째 항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n보다 작다라고까지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콘솔 라이트 라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어떤 숫자인지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도 재기함수를 사용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콘솔 라이트 라인을 사용하였고, 재기함수는 30번째 항까지 출력이 가능하므로 i는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범위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문 안에 코드는 반복문과 마찬가지로 라이트 라인 i와 r 피보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재기함수를 이용한 피보 함수와 그리고
피보나치, 반복문을 이용한 함수를 먼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하는 건 먼저 첫 번째 항과 배열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1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다음 값들을 계속적으로 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부터,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열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세 번째부터 29번째까지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i가 3일 때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합을 가져온다 해서 i3은 이제 2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되는 반복문 함수입니다. 네,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복문을 사용하였을 때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 1, 그리고 쭉 해서 29번째까지 나온다 했죠. 그래서 29번째, 다음 5, 1, 4, 2, 2, 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기함수를 사용하는 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로 지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쭉 보시면 30번째 항까지 83204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는 메인 함수, 그리고 반복문 메소드, 재기적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까지 마무리했고, 둘 중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그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반복문이 훨씬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기 함수와 반복문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복문이 더 효율적인데, 그 이유는 반복문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코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재기함수의 경우에는 재기함수가 끝나고 또 그 함수를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이렇게 불러오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복문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 5개의 원반을 갖는 하노이탑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의 경우에도 메인 함수와 이제 그 하노이탑 함수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수업 시간에 진행한 이 코드인데요. 여기 메인 함수 이거죠. 그래서 하노이 함수를 만들어줬고, 이거 제일 앞에는 원반이 몇 개인지 개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 B, C의 순서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간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원반을 from에서 to로 by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그리고 B에서 C로 이 순서로 진행하는 그런 함수였고요. 이 부분을 메인 함수에 적어줬으면 됩니다. 이 부분이 메인 함수의 답이었고, 이 부분이 바로 하노이의 메인 함수 코드인데요. 끝나는 조건이 꼭 있어야겠죠. 끝나는 조건은 n이 1일 때, 이제 여기 n 들어온 값이 혹시라도 1일 때는 값이 혹시라도가 아니라 반복하다가 이 값이 1일 때는 끝나야 하고, 그리고 하노이 n-1이 from by to, 그러니까 from to by에서 from by to가 됐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by to from으로 이 n이 1이 아닐 때에는 이 else 조건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한글, 영어 형태로 채우시오. 빈칸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수행 시간 또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동안 사용되는 공간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을 각각 시간 복잡도, time complexity, 그리고 공간 복잡도, space complexity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제 수행 시간, 그리고 사용되는 공간 복잡도는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알 수 있고,
영어와 한글은 항상 같이 외워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입니다. 데이터 개수가 n이라고 할 때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 6가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 n 로그 n, n 로그 n, n 제곱, n 팩토리얼 2의 n승이라면 각각 어떤 알고리즘일까? 이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1, 2, 3, 4, 5, 6이라고 빈칸이 적혀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n 팩토리얼이겠죠. 사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n이 예를 들어 5라고 한 경우에만 봐도 n 팩토리얼의 경우에는 5 팩토리얼은 곧 120이 됩니다. 그리고 2의 5승은 32가 되겠죠. 그리고 5의 제곱은 25. 5의 로그 n, 5, n 로그 5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n의 같은 경우가 직선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다음 5가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쓰시오. 자, 문제는 총 퀵정렬, 버블 정렬, 합병 정렬, 클로즈 페어 알고리즘, 프림 MST 알고리즘으로 해서 총 5가지였고 퀵정렬의 경우에는 평균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고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n 제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블 정렬의 경우에 시간 복잡도는 n 제곱, 합병 정렬의 경우 n 로그 n, 클로즈 페어의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n 로그 n 마찬가지죠. 합병 정렬과 그리고 프림 MST 알고리즘은 n 제곱인 걸 수업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버블 정렬은 앞에부터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n 제곱인 걸 알 수 있고 합병 정렬도 나눠서 풀고 이 클로즈 페어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나눠서 푸는 경우이기 때문에 n 로그 n 그리고 프림 MST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다 숫자를 세기 때문에 n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알고리즘 중 분할 정복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모두 고르시오. 알고리즘 5가지는 퀵정렬, 버블 정렬, 합병 정렬, 클로즈 페어 알고리즘, 프림 MST 알고리즘입니다. 분할 정복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이 중에서 퀵정렬, 합병 정렬, 클로즈 페어 알고리즘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분할 정복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 10번 문제입니다. 퀵정렬의 평균 및 최악 시간 복잡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아래의 퀵소트 알고리즘 또는 코드를 쓰시오. 다음 파티션 함수는 코드를 쓰지 말고 무슨 동작을 하는지 말로 설명하시오. 제가 미리 퀵소트와 퀵 정답을 써놨는데요. 퀵정렬의 경우에는 여기 괄호가 꼭 중요하고 만약에 left와 right 중에 right가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int q를 설정해주고 int q는 파티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퀵소트를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다시 정렬해주는 그런 코드고요. 그리고 파티션 메소드는 무엇을 하는 메소드냐? 피봇을 기준으로 작은 것은 왼쪽, 큰 것은 오른쪽으로 분류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퀵정렬의 평균 및 최악의 시간 복잡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시간 복잡도가 다른 이유는 피봇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일 처음 숫자를 피봇을 선정하였을 경우를 예를 들면 이 배열이 이미 정렬되어 있다면 최악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부터 작은 것은 왼쪽, 큰 것은 오른쪽으로 다 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봇을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프 G에서 A에서 출발하는 프림 신장 트리를 구하고 가중치 합을 쓰시오입니다.
순서대로 찾아지는 정점까지 써야 하는 문제였는데요. 먼저 다음 그래프 G에서 A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A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A에서 출발할 때 A를 기준으로 가장 작은 값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B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B에서 가장 작은 이제 가중치의 값을 가지는 건 1을 가지는 C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가중치가 작은 값을 찾아보면 2가 있죠. 그래서 B에서 D로 가도 되고 A에서 F로 가도 됩니다. 저는 F로 간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F는가 네 번째로 가게 되겠죠. 그럼 지금 순서가 A, B, C, F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중치가 제일 작은 1로 가서 이런 식으로 D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D가 다섯 번째가 되게 됩니다. 또 이 D에서는 2 그리고 D에서 2 그리고 F에서 2 그리고 선을 먼저 그어볼게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D에서 D를 기준으로 이쪽은 같단 길이라 안 되고 이쪽도 이쪽을 가거나 F에서 E로 가거나 F에서 G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에서 끝났기 때문에 D에서 가장 가까운 E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가 여섯 번째가 되겠죠? 2가 여섯 번째로가 됐고 그 다음 2에서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가진 G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를 기준으로 가장 작은 가중치의 값을 가진 건 F에서 가는 요 길입니다. 그래서 요 길을 마지막 8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A, B, C, F, D, E, G, H 순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중치는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 1, B에서 C로 갈 때 1, 그리고 C에서 이제 A에서 F로 갔죠. 2, 그리고 D 1, D에서 E로 간 2, 그리고 E에서 G로 간 1, 그리고 F에서 H로 간 2로 해서 1, 1, 2, 1, 2, 1, 2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값은 총 1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